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 수도권 아파트 경쟁률은 평균 2.8대 1로 지난해 1분기 8.7대 1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이에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분양시장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며 청약 가수요가 감소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김포도시철도의 올해 7월 말 개통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인 종합시범 운행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3일까지 총 9개 분야 118개 항목에 대한 시설물 검증을 실시하고 운영체계 적정성 및 여객 편의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개통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철도 기존 시설 개량 사업에 약 7,10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9% 증가한 규모로 올해 7,103억 원의 시설 개량 사업비 집행을 통해 7,245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1조 5,80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 시장이 부진한 반면 지방은 국지적인 호황을 보였습니다. 수도권의 1순위 경쟁률이 최저치를 보인 것인데요. 전체 분양 가구 중 1순위 청약 미달률도 수도권이 21.4%로 높았고 지방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저와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함께 하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매물에 대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에 0110번 무료 메시지를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분은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십니다.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과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앞서서 매물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좀 어렵거나 헷갈리는 용어들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 궁금증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기본 용어 정리 지금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하시죠. 네, 이제 부동산 관련된 상품을 취득하시다 보면 뭐 평이 얼마고 평형이 얼마고 또 분양 면적, 계약 면적, 전용 면적 정말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건폐율, 용적률까지 따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걸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부동산에 관련된 기본 용어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평과 평방메타입니다. 평에서 평방메타로 전환하는 기준은 평방메타에서 0.3025를 곱하게 되면 평이 나옵니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거꾸로 평을 다시 평방메타로 환산할 때는 평 곱하기 3.3058을 하게 되면 평방메타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19.72 평방메타 같은 경우는 평으로 바꿨을 때 5.965평이 됩니다. 0.3025를 곱하게 되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거꾸로 얘기를 해서 다시 5.965평을 평방메타로 다시 환산하게 되면 3.3058을 곱하시게 되면 19.719 평방메타라는 현재 숫자가 나옵니다. 같은 숫자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아시겠지만 평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상 평방메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평방메타를 계산하는 그 기준으로 이제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구입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의 그 발코니와 베란다, 그 다음에 테라스, 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실 텐데요.
발코니는 실제적으로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일반 아파트의 거실에 붙어 있는 공간이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발코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주택을 봤을 때 현재 아래층 면적보다 위층 면적이 작아서 생긴 공간이 베란다. 그 다음에 바깥으로 돌출된 부분이 발코니. 그리고 아래층에 현재 1층을 현재 지붕 형태로 찌어놓은 걸 포치. 그 다음에 테라스는 당연히 뭐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데크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데크는 공원시설을 만들어 놓을 때 데크를 다시 바닥에, 맨 바닥에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크를 까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발코니는 벽체에 별도로 설치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확장해도 이거는 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축 면적에 포함은 안 되지만 불법은 아니다. 그렇지만 흔히 우리가 베란다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란다 확장이라는 말은 맞는 게 아니고요. 발코니 확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베란다를 확장하게 되면 실제로 이거는 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론 전원주택의 경우는 또 다르지만 제가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원주택의 단독주택이라든가 2층의 저층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테라스 공간이 있죠. 테라스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넓은 앞마당에 내가 테라스를 만들고 그 바닥에는 저렇게 예쁜 화강석을 깔거나 아니면 데크를 깔 수가 있고요. 거기에 포치까지 또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베란다 같은 경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2층 공간에 베란다를 만들 수 있죠. 이건 합법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테라스는 1층에 설치 가능하고 데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지붕을 설치하면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라스 같은 경우는 베란다 같은 경우는 위층이 아래층보다 좁아서 생긴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래층에 지붕을 활용한다라는 개념이고요. 포치 같은 경우는 건물 출입구에 만들어 놓은 현재 지붕 같은 역할을 해주는 공간이다. 비를 피한다거나 이런 공간입니다. 이거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원주택들 이런 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세대 주택입니다. 흔히 요즘에 다세대 주택들 많이 구입들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 4층짜리 건물에 다세대 주택이 지어졌다고 쳤을 때 확장된 발코니 면적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건 불법이 아니고요. 확장 발코니는 합법이고요. 실제적으로 베란다 공간이 생기는 이유가 1조 사선이 현재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옆집에 있는 집에 이 주변에 있는 주택에 1조량을 방해하게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이 주변 여기를 베란다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 베란다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층이 아래층보다 좁아서 생긴 공간이기 때문에 확장하여 지붕을 씌우는 거는 당연히 불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바로 베란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 헷갈리실 겁니다. 아파트를 내가 공급받았을 때 공급 면적이 있고 분양 면적이 있고 계약 면적이 있고 전용 면적이 있고 실전용 면적이 있고 너무너무 헷갈릴 겁니다. 실제적으로 계약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공급 면적은 꼭 분양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용 면적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방, 거실, 주방, 욕실 등 주거에 사용되는 집 내부 면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주거 전용 면적에 주거 공용 면적이 합쳐지게 되면 공급 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 면적은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같이 사용하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면적을 합쳤을 때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공급 면적이 되는 거고요. 기타 공용 면적에는 경비실, 기계실, 노인정이라든가 관리실, 주민 편의시설 등 지하 주차장 면적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세 개가 합쳐지게 되면 공급 면적, 분양 면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면적은 당연히 발코니라든가 테라스 면적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걸로 확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고요. 면적의 기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가 몇 평짜리 아파트지라고 계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통상 얘기할 때는 몇 평형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평으로 따지게 되는 것은 전용 면적입니다.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 전용 면적, 확장 발코니를 포함해서 내가 실제로 쓰는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을 받을 때는 평형으로 분양을 받습니다. 내가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실전용 면적은 25.7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용 면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공용 면적, 주차장, 엘리베이터, 경비실 다 포함되겠죠. 그거 다 포함했을 때 25.7평이 내가 실제로 쓰는 면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주택이든 간에 내가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하게 되면 여기에 실제적으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쓰고 있는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봤을 때 25.7평짜리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는다고 계산을 하면 실제적으로 33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작은 다세대 주택을 내가 분양받는다고 계산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거 보시게 되면 이건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내가 이렇게 캡처를 한 건데요.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28.62평방미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28.62평방미터는 말씀드렸던 현재 평으로 바꾸게 되면 8.66평이 되는데요. 8.66평이지만 이 면적은 확장 발코니가 포함이 안 된 면적이겠죠. 이거는 현재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확장 발코니를 이용을 해서 집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지만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는 면적은 8.66이지만 내가 실제로 쓰는 면적은 11.04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형태의 주택을 취득하시든 간에 이런 형태로 계속 갈 거고요. 또 이런 형태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파트 또는 주택을 내가 얼마짜리를 또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겠죠. 실제적으로 공용 면적이 얼마가 되고 내가 전용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이거조차도 파악을 못하게 된다면은 그 지역의 물건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33평형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았을 때는 분양 가격은 평형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형으로 해서 분양대금 결정하지만 과세 기준은 전용 면적으로 합니다. 과세 기준은 전용 면적이다. 재산세라든가 기타 소득에 관련된 내용, 합산된 내용들 또는 주택이 여러 채 있을 때 다주택자 어떤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들 기준 잡았을 때는 전용 면적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양받았을 때는 평형대로 분양받지만 쓰는 면적으로 했을 때는 더 작은 면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 작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알아보시고 주택을 취득하실 때 몇 평형짜리고 어떤 형태로 가는지를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건폐율이 있습니다. 용적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연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연면적은 용적률을 합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현재 전체적으로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을 했을 때 각 층의 면적을 합친 게 연면적입니다. 그 연면적이지만 지하 공간은 연면적이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꼭 안 된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건축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만약에 땅 100평짜리 용적 200%다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가 되는가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폐율이라는 거는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전체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층간 면적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대지 면적 100평짜리에 현재 건폐율이 20%다. 그러면 20평짜리 집을 바닥 면적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4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고 땅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의 100평에 20% 한다면 20평을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파트와 상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들, 조합원 또는 조합장들이 굉장히 애를 씁니다. 기부 체납이라든가 공개 공지라든가 공공시설물 확보하면서 용적을 더 높이기 위한 지금 현재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보통 통상 250%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통 넘기는 경우는 대부분 다 기부 체납들이 비율이 높거나 아니면 공개 공지라든가 공용의 목적으로 쓰는 땅들을 많이 내놓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와 상가는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중요하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 바닥 면적이 중요합니다. 단독주택 같은 바닥 면적이 얼마가 되는가 중요하고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2층, 3층 정도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독주택은 건폐율이 중요하고 아파트와 상가는 용적률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셔서 앞으로 투자하시거나 집을 직접 지으려고 목적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또는 현재 그 지역의 규제사항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부동산 기본 용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꼼꼼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입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신 소장님께서 강남 지역에서 두 가지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그 첫 번째 매물의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박영신 소장의 첫 번째 매물은요.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는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9.56제곱미터,
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40.3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욕실과 거실, 그리고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6층 중에 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체크해 보시죠. 매매 금액은 약 2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4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강남구 논현동에서도 9호선 가까이에서 매물 준비해 주셨는데 이번 달에 막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네, 강남구 논현동의 9호선 언주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용적률 건폐율이 작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이미 준공, 실제로 준공서는 접수가 됐고요. 이미 지금 완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기본적인 구성으로 다 들어갑니다. 고급 자재로 마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다. 이 주변에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시고요. 전철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의 평지형 단지고요. 아래쪽에 2호선과 7호선 그리고 왼쪽 편을 봤을 때 강남역과 연결되는 신분당선 연장선 그리고 국제로 복합지구와 연결되는 두 정거장만 지나게 되면 삼성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주변의 인구 구성들을 더욱더 좋아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 지금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따지시고요. 왼쪽 편에는 반포 IC, 잠원 IC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이제 진행되죠. 주거지역 상업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인구가 몰려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건너편 쪽에 차병원, 오른쪽에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전철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이제 완공된 다세대 주택이고요. 주변의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삼성동과 현재 강남권에 있는 서초권에 있는 모든 상권을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병원시설, 의료시설, 교통시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시설부터 면세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 쇼핑몰 공간 그것도 똑같이 같이 이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이 굉장히 편의시설이 풍부하다. 거기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 주변이 또 용도 지역이 또 변화가 생깁니다.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지들이 굉장히 용도 변경까지 같이 이루어질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실 필요 있고요. 거기에 강남 차병원 의료특구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의료 관련 시설들, 관광 호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그만큼 풍부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동에 있는 전체적인 국제로 복합지구 범위가 워낙 개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강남권역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전철역의 두 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신경 쓰실 부분이고요. 5개 공유로 개발되고 지하 공간 또 현재 영동대로 통합 개발까지 GTX ABC 노선 KTX, SRT, GTX까지 같이 연결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 2억 4천만 원 예상이 되고요. 월세 2천만 원, 월 110만 원 정도. 대출 가능금이 2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3천만 원 또는 4천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소액으로 가능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물건이고요. 9호선 언주역 도보 3분 거리에 대지 19.56제곱미터, 건물이 40.3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2평입니다. 현재 공사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방 2개, 욕실, 거실, 주방, 6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거 입지라든가 가성비가 좋은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1억 정도가 쌉니다. 주변 임대시사 배후 수요 또는 중장기적인 투자 여건 확인 안 하신다면 이런 물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 이번 달에 준공 예정인 신축 다세대 주택 투룸으로 만나봤고요. 이번 매물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장님의 두 번째 매물도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박영신 소장의 두 번째 매물은요. 바로 강남구 삼성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는 걸어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6.51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64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4월에 준공됐고요. 방 3개, 거실과 욕실, 주방의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2층 중에 1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 금액은 약 5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4억 2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3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 매물도 황금 노선 9호선을 따라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미 준공된 매물이고요. 삼성중앙역 근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강남구 지역의 중심 또는 개발의 핵이죠. 삼성동에 있는 9호선 라인에 전철역에서 도보 1분 한 50초 걸리는 초역세권 대로변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미 완공이 됐고요. 12층 건물의 지하 4층까지 기계식 주차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층식 구조로 해서 방이 3개입니다. 2층에 방이 2개, 냉난방, 바닥난방까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4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오븐부터 세탁기, 냉장고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풀옵션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주변 삼성동은 젊은 친구들 또는
현재 이 기획 관계 또는 연예계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시고요. 위치를 보시더라도 9호선 라인에 삼성중앙역에서 도보 2분 정도 거리, 2분이 채 안 걸립니다. 대로변에 있는 6차선 대로변에 있는 물건이고요. 전체적으로 국제로 복합지구는 현재 문화예술지구까지 포함된 선정로까지 포함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개발되는 중심이 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엑스와 현대자동차가 중심에 있다. 거기에 아래쪽에 2호선과 7호선 그리고 현재 한강종합개발 권역까지 또 연결되기 때문에 탄천 정비 사업까지 연결되면서 이 주변이 굉장히 또 활기차질 수밖에 없고 유통시설, 판매시설들이 늘어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 바로 건너편 쪽에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군 수요가 굉장히 또 우수한 지역이죠. 경기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 학동초등학교, 강남교육지원청까지 이 주변이 또 학군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가 굉장히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히 비싼 지역이다. 삼성동과 청담동, 압구정동이 가장 비싼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거지 비율이 그만큼 작다 보시고요. 위치를 보시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삼성중앙역 도보 2분 거리에 있고요. 아래쪽에 지하 쇼핑몰이라든가 공항터미널, 백화점, 면세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발이 되는 이 중심에서 더욱더 많은 편의시설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판매시설까지 같이 이용한다면 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 이 주변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로 복합지구는 전체적으로 4개로 잘라서 개발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국제 업무라든가 마이스, 현재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까지 같이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 이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도 봤을 때도 삼성중앙역이 바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는 주변이 가장 더 많이 오르지 않겠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연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 대로변 주변에 있는 토지 가격이 보통 평당 한 3억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월등히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올 상반기부터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기서 인구들, 구성들 끌고 들어오는 직장인들 봤을 때도 거의 한 8만 명 정도 보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시설이 현재 현대자동차 관련된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이 주변에는 오피스라든가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그 공연장 또 편의시설들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호텔이라든가 판매시설이라든가 전시장, 컨벤션센터까지 같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천을 바라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X ABC 노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총 6개 노선이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요. 삼성동을 지나갑니다. GTX A와 C 노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착공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 노선은 현재 예비 타당성 검토, 거기에 위례신사선 급행 간선철도까지, 남북 급행철도까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KTX, GTX, SRT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따라서 지하 2층부터 6층까지는 현재 환승장이 만들 수밖에 없고요. 이 지하 공간에는 그 많은 사람들, 이를 이용객이 56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쇼핑할 수 있는 쇼핑 공간들, 식당들 이런 것들 들어서겠죠. 그리고 당연히 잠실 야구장의 30배 정도 되는 거대 지하 도시가 생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한 개발 면적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면적은 없을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5억 5천만 원입니다. 이미 전세 4억 2천만 원에 임대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억 3천만 원 정도만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동네 신재 평당가, 현재 토지 시세보다도 월등히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도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중앙역에서 도보 약 2분 정도 거리, 또 대지가 6.51제곱미터, 2평이기 때문에 땅값만 한 6억이 넘습니다. 건물이 64제곱미터고요. 2017년도 4월에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에 말씀드린 대로 복층식 구조, 12층 중에 12층, 탑층에 있습니다. 굉장히 뷰가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입지적인 여건이 교통, 업무,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도 더 많은 인프라가 더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임대 시세와 배우 수요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당연히 또 찾는 사람들도 많고요. 수요자가 항상 대기 수요자가 있는 지역이다. 본인에게 맞는 투자 여건인지 확인하시면 삼성동에 들어갈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마지막 기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중앙역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구 삼성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봤고요. 이번 매물 역시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8번 전화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박영진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하단의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시 분석, 강북권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무료 세미나가 진행되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1:1 무료 상담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 장소와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알찬 매물 소개해 주신 박영진 소장님과는 인사를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박영신 소장님의 세미나와 매물들 만나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19.56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40.3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2개, 욕실,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6층 중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4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는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6.51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64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4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3개, 거실, 욕실과 주방의 복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2층 중에 1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5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4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며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3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소식입니다. 서울시 분석 강북권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9%로 전달 대비 약 0.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9.2로 지난 2월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폭 하락하면서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3153-2668번 전화번호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볼게요.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어느 지역으로 떠나볼지 궁금한데요. 오늘 두 가지 매물 좀 어느 지역에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의 접근성이 훌륭한 강진구 군자동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고 그리고 자족 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강서구 지역입니다. 강서구 공항동 지역인데요. 자, 현재도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꾸준히 2025년까지도 인구의 가장 유입이 높아지는 곳이 바로 이 강서구 마곡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대감을 안고 있는 지역이네요. 광진구 군자동 그리고 강서구 공항동으로 떠나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확인하시죠. 부동산 매물 진단 고경재 대표의 첫 번째 매물은요. 광진구 군자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5호선 그리고 7호선이 지나는 군자역에서는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17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26.8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10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1개, 주방과 욕실의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17층 중에 4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8,98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6,9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광진구 군자동에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어떤 물건일까요? 일단 간단한 소개 말씀 들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내년 10월이죠. 10월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군자역입니다. 지하철 5호선과 7호선 군자역에서 도보 1분 거리 굉장히 가까운 초역세권에 위치한 그런 오피스텔인데요. 자, 본 오피스텔은 현재 모델하우스가 군자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본 매물은 지하 2층에 지상 17층으로 총 178세대로 지어지는 건물인데요. 자,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지하층에는 주차 공간으로, 그리고 1층과 2층은 걸린 상가, 그리고 3층에서부터 17층까지는 자, 오피스텔로 들어서는 그러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방 하나, 주방, 그리고 욕실, 그리고 복층형 침실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본 매물은 특히 옥상에는 하늘공원이 들어서고, 그리고 입주민들의 편의시설인 휴식 공간까지도 갖춰질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풀옵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인덕션, 그리고 전자레인지, 비데, 그리고 북박이장까지 전부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복층형이다 보니까 상당히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탁 트인 공간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특히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에는 샤워 부스도 설치된다는 점,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주차 공간이랄지 CCTV, 보안 시스템, 무인 택배함, 이런 것들도 다 갖춰지기 때문에 상당히 살기 좋고 접근성이 훌륭한 그러한 복층형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군자역 근처에 이 모델하우스에 좀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자역 1분 거리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인데요. 이렇게 여기서 가까운 매물은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자, 여기도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좀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가격은 1억 8천 90만 원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 천에 약 8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대출은 1억 1천만 원 정도 활용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실제 투자 금액은 6,980만 원이면 군자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복층형 오피스텔 만나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좀 더 자세한 가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가져와 주신 오피스텔 가장 큰 장점이 아무래도 입지가 아닐까 싶어요. 군자역 1분 거리라고 하셨는데 입지 분석 도와주시죠. 우리가 오피스텔 하면 수익형 부동산이죠. 그래서 입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자, 본 입지는 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이죠. 군자역 W역세권 지역 이고 또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직장인이랄지 젊은 여성층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하철 2개 노선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이랄지 8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이랄지 경춘선, 그리고 지하철 6호선, KTX 경강선까지 이렇게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주변에 임차 수요가 풍부해야 되겠죠. 가까이에는 세종대랄지 한양대, 건국대가 있고요. 그리고 의료시설인 한양대병원, 건국대병원, 그리고 현대 아산병원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약 6만여 명이라는 그러한 풍부한 임차 수요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군자역 지역에서는 우리가 동대문 쇼핑 시설들이 굉장히 많죠. 이러한 쇼핑 시설이 많은 지역으로의 이동이 또 편리하고요. 그리고 잠실의 업무단지 지역, 그리고 강남의 업무단지들이 많은 그러한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으로서의 최적화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생활 환경도 상당히 우수한 지역입니다. 가까이에는 백화점이랄지, 그리고 대형마트, 그리고 노대오 거리,
먹거리 그리고 문화시설 등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하기에 좋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주변에 녹지 공간들이 풍부해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중량천 공원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용마산이랄지 아차산, 어린이 공원 그리고 서울숲이랄지 뚝섬 한강공원 등 이러한 풍부한 녹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운동, 산책, 힐링하는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살기에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건 주변에 이용 가능한 지하철 노선이 많다는 점도 참고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요소들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진구 군자동 매물 추천 포인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하철 2호선이 거기가 지상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고 미관에도 안 좋은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화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광진구는 이제 자족도시로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3개의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의역이죠. 이 지역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는데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동부지방검찰청이랄지 법원이 있었고 그리고 KT 부지가 있었는데 자, 이러한 부지터 이에 이곳에 공공청사, 구청사랄지 그리고 상업 업무 복합 시설들 그리고 호텔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오고 문화 공간까지도 확충되고요. 그리고 이곳에 아파트까지도 어우러지는 그러한 드넓은 이러한 종합 복합 시설들이 들어선다는 사실이죠. 자, 올 9월 정도면 자 이곳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겠는데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고 문화시설들이 충족이 되고 그리고 자 이곳에 일자리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 강변역이 있습니다. 이 강변역 같은 경우에는 동서울 터미널이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 이것이 오래돼서 상당히 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자, 이것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고 자, 이것도 2020년이죠. 내년부터 개발을 해서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자, 이곳에는 터미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판매시설이랄지 업무시설, 그리고 호텔, 문화시설, 집회시설들 이러한 시설들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광진구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주변이 크게 환경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동부 간선도로 재화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상행선입니다. 우리가 성동에서 얼릉 IC까지인데 약 8km 구간입니다. 자, 이 지역은 네, 그렇습니다. 시 재정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역 간선도로로 전 차종이 무료로 운행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개발이 되는데요. 자, 지하 25m까지 파서 재화화시키고 지상에는 수변 공원으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하행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 삼성동에서 시작해서 올개 IC까지 약 13.9km 기간인데요. 자, 이거는 민자 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민자 고속도로를 해서 승용차만 전용으로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자 유료 도로로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호의 출퇴근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약 10분대면은 출퇴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혜를 다 받아볼 수가 있고 주변의 가치 지상부에는 특히 수변공원이 여의도 광장 여의도공원의 약 10배 규모죠. 약 75만 평으로 수변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주변의 가치가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까이는 영동대교만 지나면 바로 강남의 삼성동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은 굉장히 통합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자, 이곳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서는데요. 자, 6개 동이 들어섭니다. 이것에는 현대차 그룹의 사옥이 105층 규모로 들어서고, 그리고 호텔이랄지 공연장,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컨벤션,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서고요. 늦어도 올 하반기 정도, 6, 7월 정도면은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2025년 정도, 24년 정도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 이곳의 경제 유발 효과만도 약 26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121만 6천여 개라는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주변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자, 이러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착공에 들어간다면 바로 영동대로 지하 복합 도시 사업도 있고, 그리고 국제 교류센터랄지 이러한 사업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착공되어야 그 효과를 누려볼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 추천 포인트까지 만나봤습니다. 광진구 군자동에 지어지는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 오피스텔이 지어지는 이곳이 자족 도시로 성장한다고 하니까 전략을 미리 세워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족 도시로 발전한다는 것은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는 것이죠.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또 인구 유입도 크게 늘어나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기대되는 것이고, 그리고 월세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 군자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임차 수요가 대학생이랄지 그리고 병원 종사자들, 그리고 자영업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군자역 1분 거리에 내년에 준공 예정인 광진구 군자동 물건 만나봤고요. 다음 매물도 개요 살펴보시죠. 부동산 매물 진단 고경재 대표의 이번 매물은요, 강서구 공항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송정역에서는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23.3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66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3개, 거실과 주방, 욕실과 베란다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총 6층 중에 3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 달에 막 지어져서 그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서구 공항동 매물 만나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본 매물은 최근에 이제 준공이 떨어졌고요. 총 15세대로 지어졌는데요. 자, 투룸이 5세대, 그리고 3룸이 10세대, 총 15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송정역, 지하철 5호선이죠. 송정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라는 점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 자, 외관은 테리스카 파벽들로 마감을 했고요. 내부는 친환경 고급 자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6층 건물인데요. 자, 1층은 필로티 공간으로서 1:1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강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은 방 3개, 주방, 거실, 욕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보통 3룸들은 에어컨이 안 들어가는데 본 매물은 에어컨이 우리가 거실과 그리고 큰 방에 2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주방은 가스레인지와 식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3단 중문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층은 우리가 필로티라고 했죠. 주차 공간이 넓게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랄지 CCTV, 보안 시스템, 무인 택배함까지도 잘 갖추어진 그런 3룸 5대 주택입니다. 네, 여유로운 크기에다가 에어컨까지 갖춘 방 3개짜리 물건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갖춰진 물건이 가격 정보가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강남에 오면 온룸 가격도 안 됩니다. 상당히 3룸인데도 불구하고 저렴하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매매 가격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현재 전세가 한 2억 6,500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를 놓고 투자한다면 1,500만 원이라는 저평가된 지역에 소액 투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라는 점 참고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강서구 공항동 매물 자세한 가격 상담 필요하신 분들 02-3153-2668번으로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이 공항 근처라고 보면 될까요? 입지가 궁금한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입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서울 강서 지역으로는 최고의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지역은 지하철 5호선 송정역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인데요. 자, 지하철 5호선은 3분 거리고요. 지하철 9호선은 7분 거리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더블 역세권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까이에는 올림픽대로가 있고,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가 있고요. 남부 순환도로, 그리고 자유로랄지 강변북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까이는 김포공항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공항도 이용하기가 굉장히 또 편리하고요. 그리고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물가를 이용하기가 편리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김포공항 내에는 백화점이랄지 대형마트, 쇼핑몰, 그리고 영화관, 음식점들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하기에 좋은 입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가까이에는 초등학교, 송정초등학교랄지 송정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초등학교, 중학생, 학생을 둔 부모들도 사시기에 편리한 그런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녹지 공간도 좋습니다. 스카이 파크 공원이 가까이 있고, 그리고 개화산이랄지 보타닉 공원, 수명산 공원들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녹지가 풍부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 만나봤습니다. 5호선과 9호선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고요. 교통망도 잘 갖춰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번 물건 강서구 공항동에서는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좀 진행되고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마곡 산업단지겠죠. 자, 이곳은 약 110만 평이 개발이 되는데, 자, 이곳에는 주거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생태 식물 공원 이런 것들이 어울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삶의 질을 드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자리가 약 16만 5천 개 정도가 창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입 인구 자체도 상당히 많은 약 50만 가까운 그런 인구가 유입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인구 유입이 많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그리고 전월세 수요도 증대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마곡 산업단지 안에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올과 내년까지도 꾸준히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최근에는 이대 서울병원이 개원을 했죠. 그로 인한 일자리가 약 4천 개 정도가 늘어난다는 사실이고, 자, 그 주변으로는 의료 특화단지로 개발이 돼서 그리고 우리가 제약업체들이 또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마곡 산업단지에는 우리가 관공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세무서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출입국 관리 사무실도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편리한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는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이 김포공항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2025년까지 약 5천여억 원을 들여서 이곳에 제2여객터미널이 증설이 되고,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랄지, 그리고 이 서부 지역의 광역 환승 복합센터까지도 들어서기 때문에 이러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이러한 주민들이 상당히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교통호재도 또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대곡 소사선이 2015년 말에 착공을 해서 2021년 정도면 개통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러한 대곡 소사선이 개통을 했을 때 주변에 경의중앙선과의 연결이 원활해지고, 그리고 원시 소사선 도 이미 개통을 했기 때문에 그 라인과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교통망이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까이에는 방안 뉴타운 사업도 있습니다. 자, 3구역, 5구역, 6구역이 있는데 자, 이 구역은 약 4천여 세대의 주택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특히 3구역과 5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진행 중에 있는 그러한 진행 상태를 갖추고 있고 6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현재 시공사를 선택하는 그런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재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고 그리고 도로가 넓어지고 그리고 공원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변의 가치를 크게 드높일 수 있고 그리고 이주 수요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막 준공된 뜨끈뜨끈한 매물로 강서구 공항동에서 함께했고요. 고경재 대표의 매물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고경재 대표님 매물 정리해드렸고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지만 저희가 전화번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